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재학 중 수석 자리에 있었던 21살 청년이 대문을 나서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야.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 한 달 뒤 경상북도 칠곡 낙동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신 거야. 할아버지 산소 근처였지. 시신은 꽁꽁 얼어 있었거든. 눈, 코, 귀, 입에 얼음이 박혀 있었대. 아버지, 장태환 장군이 승용차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혀로 아들의 눈과 코, 귀와 입에 박혀있던 얼음 덩어리를 녹여주셨대. 아들이 추워 보여 그러셨다고 하셨어. 사인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어. 별도의 수사도 없었지. 그 할아버지는 2년 전 1980년 4월에 이미 세상을 뜨신 뒤였어. 아들이 보안사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보신 뒤 옛부터 영모자들의 손에서 충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곡기를 끊고 막걸리만 드시다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거든.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6개월 뒤 아들이 떠난 지 30년 뒤 그날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한 가족이 그렇게 흩어져 가셨어. 12.12에 저항하셨던 수도 경비사령관 고 장태환 소장의 가족이었지. 이 비극의 시작은 1979년 12월 12일 밤이었어.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지.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한 사람이 목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어. 제대 3달 앞둔 병장, 국방부 헌병대 정선엽 병장, 반란군에 저항하시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야. 국가는 그의 죽음을 총기 5인 사고로 기록했어.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하신 게 아니라 총기 5인 사고로. 같은 새벽 특전사령관실 문 앞에서 M16 총탄 6발을 맞으신 35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에 맞서 사령관실 문 앞을 지키시다 전사하셨지. 그를 쏜 사람은 육사 선후배 사이로 특전사 관사 위아래층에 살며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하던 이웃 박종기 중령이었어. 김호랑 소령의 부인 배경옥 여사.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이듬해 1980년 시신경 마비 증세로 두 눈을 잃으셨거든. 슬하에 자녀는 없었어.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신 뒤 1983년 운영난으로 문 닫게 된 부산 불교 자비원을 이수하신 거야. 그리고 남편을 중령으로 취소받아낸 것도 그분의 끈질긴 노력이셨지. 1990년 연말 전두환, 노태우, 최세찬, 박종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셨어. 그때부터 신군부 쪽 인사들의 방문과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이어졌거든. 당시 언론은 안기부와 보안사 기관원들이 백 여사를 감시하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대. 그리고 갑자기 고소장 접수를 미루신 거야. 왜 미루셨는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몇 달 뒤 1991년 6월 28일 새벽 부산 영선동 자비원이 있던 건물 옥상에서 12m 아래로 떨어지신 거야. 43살, 잠옷 차림, 앞이 보이지 않는 몸이었어. 옥상 난간은 성인 허리 높이였지. 경찰은 자살로 발표했거든. 그런데 유족이 반발하자 실족사로 수정했대. 유골은 이후 17년간 부산 영락공원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됐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지.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명동 성당 오전 미사에서 돌아오신 지 8시간 뒤 예비역 육군소장 정병주가 집을 나선 거야. 부인이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대. 후배들이 좀 보자네. 금방 올 거야. 1979년 그날 밤 반란군의 왼팔에 총상을 입으며 끝까지 맞서셨던 특전사령관 김호랑 소령이 문 앞에서 지키려 하셨던 그 사령관이셨어. 1980년 1월 방제 예편당하셨지. 1987년 12.12는 하극상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야. 그때부터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대. 실종되시기 전 주변에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장태환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거든. 오래오래 살아 역사의 증인으로 12.12 쿠데타를 증언하고 명예를 회복하자. 편지 말미엔 이렇게 적으셨어. 이 편지는 보시고 소각하십시오. 139일 뒤 경기도 양주 송추 도성암 계곡 야산 중턱의 참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신 거야. 최초 발견자는 인근 식당 주인이었지. 발견 장소는 유원지 계곡에서 상류 쪽으로 300m 등산로가 나있지 않은 비탈길 위였어. 야산 입구에는 철조망이 쳐 있었고 양주 군수 명의의 입산 금지 표지 그리고 지역 군부대장과 경찰서장 명의의 출입 통제 경고판이 붙어 있었지. 바로 전해까지 군부대 1개 소대가 주둔했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 작전 지역이었어. 왼팔에 총상을 입으신 채 당뇨병을 30년간 앓아오신 61살 예비역 소장이 발견된 곳이야. 발견 당시 옷차림은 집을 나갈 때 그대로였어. 지갑 속 현금과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있었지. 왼쪽 손목엔 정지된 수동식 손목시계, 주변에는 빈 소주병 3개, 유서는 없었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셨거든. 세례명은 요아킨, 명동성당 사회복지위원회 사목으로 3년간 불우이웃 돕기 자선활동을 해오셨어. 목에는 나일론 빨랫줄이 3번 넘게 감겨있었대. 발끝은 지면에서 20cm 떠 있었지.
내독은 올가미 형이 아니라 그네 형이었어. 부검인은 사망 시점을 3, 4개월 전으로 봤어. 경찰은 5달 전으로 발표했지. 판단 근거는 손목시계 날짜 수요일 19일. 지난해 10월 19일로 추정한 거야. 발견 장소는 내년 10월과 11월이면 도토리를 줍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어. 그런데도 5달 동안 발견되지 않았지.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 범인이 손목시계를 조작해 놓았을 가능성.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을 공개하지 않았어. 경찰이 든 자살 근거는 2가지였어. 친척 빚보증 부도, 그리고 우울증. 139일 동안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대. 저항했던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한 분씩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1980년 대통령이 됐어. 1988년 그 다음 대통령도 반란 가담자였지. 김호랑 소력을 쏜 사람은 준장이 됐고 소장이 된 거야. 반면 그 불의에 저항하신 분들이 명예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김호랑 소령이 중령으로 취소되기까지 11년, 보고푼장까지 35년,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총기 5인 사고에서 전사로 인정되기까지 44년, 2021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사과는 없었지. 고 김호랑 중령, 고 정선엽 하사, 예비역 육군소장 고 정병주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계셔. 배경옥 여사의 유골은 17년 뒤 안치기간이 끝나면서 무연고자들과 함께 개장돼 산자락에 뿌려졌지. 서울대학교 자연대 수석 고 장성호는 경상북도 칠곡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잠들어 계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21살 청년은 돌아오지 못한 거야. 반란은 하룻밤이었지만 그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분들과 그 가족들의 비극은 계속됐어.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날은 언제였나요?